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 차이고 꽃처럼 예쁜 천사를 낳은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결혼 전과 후에도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살았어요. 적어도 2달 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원래 인생이란 게 평생 무탈할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크든 작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별스럽지도 않은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저희 가족이 겪은 그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엔 너무나도 기가 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우선 저와 저희 친정 이야기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대단히 잘나지도 또 대단히 어렵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집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저에겐 6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낳은 막내라 제 동생은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사춘기에 접어든 제 동생은 평범한 저희 집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처음엔 잠깐 지나가는 호르몬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 급기야 평범했던 저희 집의 일상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진이 담임선생님인데요. 혹시 희진이 어머님 되세요? 언제부턴가 저희 엄마는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만 뜨면 심장이 벌렁거린다며 제가 있을 땐 대신 전화 좀 받아달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10번 중 6, 7번은 제 동생이 사고를 쳐서 걸려온 전화였죠.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아빠 엄마가 요즘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 또 잔소리. 언니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불만 있으면 직접 말하라고 해. 왜 매번 언니 네가 대신하는 건데? 설마 괜히 만만한 나한테 짜증내려고 일부러 뻥치는 거 아니야? 너 정말 그 말버릇 안 고칠 거야? 나도 네 말 따라 뻥이면 좋겠다.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건데? 넌 뭐 커서 되고 싶은 것도 없어? 동생이 6살 어리다 보니 저는 이미 사회인이었지만 동생은 학생이었고 이미 동생을 낳을 때 나이가 적지 않았던 부모님 대신 제가 동생에게 훈육을 하곤 했는데 동생은 부모도 아니면서 언니인 제가 나선다고 늘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반쯤 동생을 포기하게 됐고 그저 저 질풍노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또 바랬는데 뭐가 문제인지 동생의 사춘기는 20살을 넘기고 어른이 돼도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른이 되어서는 통제하기가 더 힘들었죠. 그러다 제가 4년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내심 사고뭉치에 생각 없이 사는 동생 때문에 저만 홀랑 시집가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는데요. 동생은 왜 그렇게 철이 들지 않았는지 이제 막 아이를 키우게 된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 딸도 제 동생을 닮을까 봐요. 이렇듯 제 동생은 20대가 되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마치 오늘만 살고 죽는 사람처럼 대책 없이 살았고 공부도 그다지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대학도 일찌감치 포기했는데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나 있잖아. 쇼핑몰 피팅 모델이나 할까? 내가 키도 크고 우태가 좀 나잖아. 그건 뭐 네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야? 또 삐딱하게 말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은 내가 나를 드러내서 알리는 시대야. 이제부터 열심히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금방 여기저기서 연락 올걸? 그러셔? 그럼 제발 열심히 좀 해봐. 난 이제껏 네가 3달 이상 뭘 하는 걸 못 봤잖아. 이번 기회에 이 언니의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주렴. 치, 언니 너는 그 말투가 문제야. 형부는 뭐라고 안 해? 평생 언니 같은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산다고 결혼까지 하재? 아무튼 됐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 용돈 좀 줘. 내가? 너한테? 왜? 말했잖아. 지금부터 열심히 나를 드러낼 거라고. 그러려면 머리도 해야지, 옷도 사야지. 나를 예쁘게 찍어줄 카메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너 웃긴다. 그걸 지금 나더러 내라는 거야? 너도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잖아. 그거 모아서 해. 아이씨,
맘먹었을 때 해야 하는데 난 지금 돈이 없다고. 자매끼리 좀 주면 안 되냐?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혹시 알아? 내가 이 길로 떼돈을 벌지. 됐네요. 장희진, 머리 그만 굴려. 그리고 정말 돈이 필요하면 알바라도 하던지 취직 좀 해. 너도 너 살궁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부모님 밑에서 애처럼 의지할 건데? 돈도 안 주면서 잔소리는? 언니는 신경 꺼. 나는 실컷 놀다가 돈 많고 능력 좋은 남자한테 시집 갈 거니까. 시집 가서도 남편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을 거니까 언니 너 나중에 나 부러워하지 마라. 한심하죠. 남이 봐도 그런데 피를 나눈 저는 오죽할까요. 그렇듯 제 동생은 생긴 건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입만 열면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고구마 100개는 먹인 것처럼 답답하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때도 결국엔 입만 떠들고 실컷 부모님 돈으로 쇼핑만 했을 뿐 어디서도 연락 온 곳은 없었고요. 그러니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러기가 힘들었죠. 저희 부모님 저런 막내딸을 어쩔 수 없는 당신의 업보라고 생각하실 정도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글쎄 아무 생각 없고 그저 놀기만 하던 제 동생이 2년 넘게 만나는 남자가 있었더라고요. 그 남자와 이제는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였죠. 네가 무슨 2년씩이나 사람을 만나? 너 여태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야 확신이 들기까지 시간이 걸렸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 보니까 이 남자밖에 없구나 싶더라고. 그때 제가 아이를 막 낳았을 때였어요. 처음 하는 육아에 정신이 하나도 없던 때였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 동생 나이가 27살 정도 됐으니 남자만 괜찮다면 차라리 일찍 시집을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평소에 동생이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부모님과는 달리 걱정이 많았죠. 이번에도 무슨 사기라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됐는데요. 동생은 그런 저의 걱정에도 나를 세웠어요. 그래서 더 수상하게 생각했죠. 좋아, 인연을 만났다고 치자.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직업이 있을 거잖아. 왜 또 시비야? 시비 아니고 그 사람 직업이 뭐냐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나도 걱정을 안 할 거 아냐. 웃겨? 직업이 뭔지가 왜 중요해? 돈만 잘 벌면 되지. 우리 오빠 돈 엄청 잘 벌고 재산도 많아. 아파트도 세 채나 있고 차도 페라리 몰아. 언니 너 페라리 타봤어? 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안 변하니? 물론 돈 많고 잘 벌면 좋지. 근데 어떤 일로 돈 버는 건지는 더 중요해. 설마 떳떳하지 못한 일 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회사 다녀, 금융회사. 됐지? 저는 동생의 말에 일단 안심하긴 했어요. 솔직히 돈이 많다고 해서 허세만 가득한 깡패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결혼할 남자를 친정집에 데리고 간다는 날이 되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남편이 일이 너무 많아 철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아이만 데리고 저 혼자 친정에 가게 되었는데요. 동생이 데리고 온 예비제부를 보는 순간 저와 저희 부모님은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그 겉모습이 너무 압도적이라 차마 표정 관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보통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른들에게 그것도 예비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할 텐데 예비 제부는 거대한 씨름 선수 같은 몸에 옷이 불편한지 양복을 입었음에도 옷 단추는 반쯤 풀렸고 셔츠 끝자락도 제대로 바지 안으로 넣지 않았는데 옆구리엔 보기도 안쓰러운 명품 클러치백을 찔러넣고 있으니 꼭 일수 찍는 양아치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초면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초대한 대우를 해주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충격이 영 가시지 않았는지 넋이 나가 있었죠. 엄마 아빠는 사람 무한하게 잘하냐는 소리도 없어? 그리고 형부는? 네 형부 오늘 일이 많아서 처리해야 할 것 같대. 아 저런 뵙고 싶었는데 희진이한테 들었어요. 형님이 공무원이라면서요. 공무원들이 그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일이 참 많죠. 네? 아, 네. 일이 많기는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몇 푼 벌겠다고 컴퓨터나 두드리는데 저는 참 안쓰럽더라고요. 고작 그런 일이나 하려고 쎄 빠지게 공부만 했잖아요. 아우, 불쌍해. 불쌍하다고요? 제 남편이 지금 불쌍하다는 소리예요? 언니, 또 오버한다. 우리 오빠가 형부 안쓰러워서 하는 소리야. 우리 오빠는 하루 중에 조금만 일해도 형부가 가져오는 월급 정도는 손쉽게 벌거든. 그러니 얼마나 안쓰럽겠어. 이젠 한 식구인데. 그치, 오빠? 맞아요, 처형.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형도 장인 장모님도 언제든지 경제적인 도움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사위 서열로는 미치지만 형님보다 나이도 많고 벌이도 많으니 장남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씩 올리고 생각해보세. 일단은 인사 온 거니 식사들이나 같이 하지. 여보, 상 다 차렸나? 네,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자리가 좁지 않을까 모르겠네. 그냥 식탁 말고 상으로 내갈까 봐요. 장모님, 아닙니다. 오히려 바닥이 더 불편해요. 제가 쪼그려 앉는 게 더 힘들어서. 예비제부는 지 몸이 뚱뚱하다는 것이 민망한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도무지 저런 남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는 건지 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고 조용히 식사를 하다 동생과 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타이밍을 살폈는데요. 마침내 동생이 혼자 방에 들어가길래 저는 냉큼 동생을 따라 들어갔어요. 야, 너 정말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왜 또? 아니, 말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 뭐 얼마나 대단히 버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난 척을 너무 하잖아. 그야, 우리 오빠가 진짜 잘났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 오빠 말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난 듬직하고 좋기만 한데? 그래? 저게 듬직하고 좋은 거야? 형부보다 나이도 많고 벌이도 좋다고 해서 언니 네가 좀 자존심이 상하나 본데? 두고 봐.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젠 형부 말고 우리 오빠만 좋아하게 될걸? 저는 동생의 말에 기가 차서 다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잠을 자던 딸아이가 깼는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황급히 아이를 안으러 동생 방을 나갔는데 그때 본 장면이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글쎄, 울고 있는 갓난아이 앞에서 예비제부가 자기 팔과 가슴에 그려진 문신들을 보여주며 달래고 있는데 처음 그런 문신들을 접한 저희 부모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지만 지금 이게 할 짓이에요? 아니, 저는 조카 아이를 좀 달래보려고 그런 건데요.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사람 불쾌하게. 아니, 누가 자기 문신을 보여주면서 애를 달래요? 언니,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하냐? 그리고 요즘 타투가 얼마나 흔한데. 그냥 순수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 괜히 오버하기는. 됐다. 그만들 해. 혜진아, 엄마가 달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러지 말고 혜진이 너는 그만 네 집에 돌아가. 가서 다혜랑 좀 쉬어라.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조금 더 있다가는 제가 먼저 사고를 칠 것 같아서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음날 엄마가 알아 누웠다는 소식에 저는 또다시 친정에 가게 됐어요. 엄마, 그냥 허락 못한다고 해. 희진이 그거 처음엔 난리 치겠지만 어쩌겠어. 아무리 미워도 그런 남자한테는 시집 보낼 수 없잖아. 혜진아, 너 그런 소리 하면 네 엄마 더 힘들다. 지금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니. 우리도 너 가고 조심스럽게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희진이 그게 임신했단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이젠 어쩔 수 없대. 아무래도 그것들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장희진, 이놈의 기집애 결국 끝까지 속을 썩이네. 그래서 기어코 그것 때문에 그런 놈이랑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뱃속에는 죄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만 둘은 좋아 죽겠다고 하니 됐어. 다 지 팔자지. 그래서 상견례 날짜 잡기로 했으니까 정서방한테 말해서 그날 같이 와. 나는 그런 제부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우리랑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그냥 나랑 네 엄마는 희진이 그거 결혼시키고 안 보기로 했다. 괜히 옆에서 보고 환장하느니 그냥 안 보고 잘 살겠거니 하기로 했어. 그러니 너도 이제 더는 이 얘기는 하지 마라. 저는 자포자기한 얼굴을 한 친정 부모님을 보고 차마 걱정스럽다는 말을 더는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근심 걱정 가득한 저를 보며 남편도 내심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는데 예비제부를 보지 못해서인지 속 편한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자기야, 자기가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처제가 좋다잖아. 게다가 아이까지 가졌으면 이젠 우리라도 축복해줘야 하지 않겠어? 머리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그런 마음이 안 생겨. 그날 자기가 그 남자를 못 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얼마나 무시했는 줄 알아? 세상에, 내가 살다 그런 소리를 처음 듣는다고. 우리 여보가 사실은 그 말에 열받았구나. 왜? 나 공무원 맞는데. 그냥 나쁜 뜻 없었으면 넘어가자. 이젠 한 식구인데 봐줄 수 있는 건 봐주자고. 그리고 그 문신은 어떡할 거냐고. 몸집이 작기라도 하면 모를까. 무슨 반달곰 같아서는 지 몸이 무슨 도화지야? 몸뚱이가 동물 아니야. 에이, 요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요즘 젊은 사람들 타투 많이 하던데. 괜히 그런 걸로 사람 선입견 가지면 자기 나중에 실수한다. 그래, 나도 내가 그럴까봐 무서워. 그래서 상견례 자리도 안 나가고 싶은데 안 갈 수도 없고 정말 싫다. 그러지 말고 내가 이번에 가서 남자 대 남자로 제대로 봐볼 테니까 자기는 나서지 말고 참아. 알았지? 또 혹시 알아? 표현은 거칠어도 좋은 사람일 수 있잖아.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예비 제부를 향한 제 마음이 제발 저의 선입견이길 바라고 또 바랬어요. 어찌됐든 미우나 고우나 제 동생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견례 날 저희 가족은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고 예비 사돈분과 예비 제부가 이미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예비 제부는 저희 가족을 봤음에도 전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이 답답한지 자리가 답답한지 이번에도 셔츠를 반쯤 풀어 헤치고 있었는데 그 셔츠 사이로 용인지 지렁인지가 자꾸 제 눈에 들어와 저는 애써 시선을 옮겨야 했어요. 게다가 좌식 자리가 불편한지 예비 제부는 다리를 보기 싫게 쫙 벌리고 있었는데 그냥 그 모든 것이 저 남자의 인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만 같아서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제 동생은 그런 남자를 보는 순간 뭐가 그렇게 반갑고 좋은지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달려가 예비 사돈분과 예비 제부의 사이에 앉았고 이미 그쪽 어머니와는 친해진 듯 살갑게 대화를 나누는데 순간 이젠 정말 제 동생이 저 집 사람이 되는 건가? 실감이 나더군요. 장희진, 이리 와. 오늘 상견례 자리인데 네가 거기 있으면 어떡해? 뭐 어때? 우리 식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어차피 다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건데 난 여기서 우리 어머님이랑 우리 오빠랑 먹을게. 드세요. 이미 희진이는 우리 집 사람이나 다름없으니 희진이 말대로 상관없습니다. 그나저나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희진이 같은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요즘 눈을 뜨고 있어도 꿈을 꾸는 것 같다니까요. 게다가 애교는 또 어찌나 많은지 하루라도 더 빨리 제 며느리로 데려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저희 딸을 그렇게 예쁘게 봐주셨다니 저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서방? 네, 장모님. 이젠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부르세요. 그냥 영씨가 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럼 저도 엄마라고 부를게요. 그래. 차차 그러세. 아우, 우리 안사도님은 부끄러움이 많으신가 보네요. 첫째 딸이 엄마를 닮았나?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 밖에서 보면 언니가 아니라 이모인 줄 알겠네요. 우리 그러지 말고 뭐 좀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할까요? 저희 아들한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혼수고 뭐고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희진이 하나면 차고 넘쳐요. 봤지?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셔. 나 시집 엄청 잘 가는 거야.
그렇죠, 어머니. 그리고 나 이제 좀 있으면 배도 부를 텐데 결혼 날짜 빨리 잡았으면 좋겠어. 이미 어머님이랑 오빠하고는 얘기 다 했으니까 날짜만 정하면 돼. 그래, 나랑 네 아빠는 네가 좋다면 그냥 다 들어줄 생각이야. 그래도 너무 서두르면 실수가 따르는 법이니까 찬찬히 알아볼 건 알아보고 결정해라. 장모님,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우리 희진이 원하는 거면 뭐든 들어줄 거라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그리고 아까부터 모두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자리가 불편하세요?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고 할까요? 엄마, 종업원 좀 불러봐. 돈은 비싸게 처먹으면서 자리는 뭐 이렇게 좁게 만들어놨어. 순간 저희 가족은 예비 제부의 말에 약속이라도 한 듯 긴장하게 됐어요. 기세로 보아 직원에게 함부로 대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곧 예비 사돈의 부름에 식당 직원 한 명이 달려왔고 뭐 필요한 것이 있냐며 친절하게 물었는데 저희 가족이 우려했던 일이 끝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쪽이 여기 매니저야? 매니저 아니면 그쪽은 빠지고 매니저 불러와. 네? 매니저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무슨 불편사항이라도 있으세요? 뭐?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매니저가 없어? 세상에, 돈은 그렇게 많이 쳐받으면서 책임자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당장 전화해서 튀어오라고 해. 저기 죄송한데요. 오늘 저희 매니저님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휴가 중이세요. 어떤 불편한 사항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처리해드리고요. 아니, 일개 조거본 따위가 하늘 같은 손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뭐 이딴 가게가 다 있지? 사람 성질 건드리지 말고 좋게만 할 때 매니저 오라고 해. 아니면 사장 나오라고 하든지. 직원 교육이 영 엉망이네. 저는 점점 험악해지는 분위기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 제부를 말리려 했는데요. 저기, 저희는 자리 괜찮아요. 제부 자리가 많이 불편한 모양인데 혹시 좀 더 편안한 의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좌식 말고 테이블 자리로 바꿔주세요. 처형, 명색이 상견례인데 테이블이라뇨. 룸에서 코스 요리 먹는 게 상견례 상식이죠. 어이, 거기 내가 이번 한 번은 우리 식구들 얼굴 봐서 넘어가 줄 테니까 편한 의자랑 방석 가지고 와. 당장. 저는 마치 지가 멀어도 되는 것처럼 직원에게 갑질하는 예비 제부를 보며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예비 사돈이 봤는지 아들, 그만해. 분위기 한참 좋았는데 너도 좀 참아라. 이렇게 좋은 날 뭐하러 열을 내니? 라며 어색한 미소로 자기 아들을 말리는데 옆으로 힐끔 보니 남편 역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더군요. 하지만 예비 제부와 제 동생 그리고 예비 사도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연신 하하호호 웃기만 했는데 그즈음 되니 저도 동생이 좋고 저들이 좋다면 뭐 됐지 하는 생각에 포기가 되었어요. 아무리 동생이라도 제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가 얼른 끝나길 바라며 음식을 깔짝깔짝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예비 제부는 음식이 별로 맛이 없냐며 아까 그 직원을 콕 집어서 불렀고 이번에도 부름에 달려온 직원에게 예비 제부는 무슨 위협이라도 하는 듯 자기가 입은 셔츠를 우두둑하며 풀어 헤치고는 안에 있는 문신을 보라는 듯이 내미는데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요. 여기 음식이 이게 뭐야? 다 식어 빠져서는 맛도 없고 양도 적고 지금 음식 가지고 장난쳐? 그 돈을 받아 먹었으면 돈값을 해야지. 당장 주방장 나오라고 해. 아 당장. 내가 아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건 그냥 못 넘어가지. 이상 모두 다 엎어버리기 전에 이 음식 모두 다른 음식으로 바꿔줘. 예비제부는 다른 손님이 듣도록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직원을 위협했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던 주방장이 소식을 듣고 재빠르게 달려와 다른 음식으로 바꿔주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도무지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제 옆에서 이건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저희 부모님은 한숨만 푹푹 쉬셨는데요. 정작 제 동생은 그런 예비제부에게 잘했다며 칭찬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잠깐 화장실에 가자고 했어요.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저런 놈이랑 하는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결혼 선배 입장에서 뜯어 말릴 작정이었죠. 하지만 동생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서 그 자리에서 버텼고
그동안 동생에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예비제부가 제 동생 대신 나섰는데요. 처형, 할 말 있으면 편하게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못할 소리면 애당초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듣자 하니 처형이 우리 희진이 기 많이 죽이셨다고 하는데 저 이제 그 꼴 못 봅니다. 봤지? 나 우리 오빠랑 다니면 아무도 나 못 건드려. 이래서 내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오빠는 돈도 많지. 듬직하지. 나만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언니 네가 왜 나서는데? 처제, 언니는 처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형님, 이건 처형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저 이미 알고 있어요. 처형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됐던 것보다 훨씬 재수없으시네요. 뭐예요? 오빠, 상대하지 마. 우리 언니 저거 평생 저렇게 지멋에 살았어. 지금 내가 능력 있는 오빠랑 결혼해서 샘나서 그러는 거니까 괜히 흥분하지 마. 그리고 언니 너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가만히 있던지 아님 먼저 가든지 해. 우리는 마저 결혼식 날짜 잡고 갈 테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뭘 더 바라겠니? 지금 보니 너랑 꼭 맞는 사람을 고른 것 같네. 자기야, 우리 이만 가자. 재수없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뭘 더 있겠어? 혜진아, 엄마 지금 심란해 죽겠는데 왜 너까지 그러니? 그러지 말고 불편해도 좀 앉아봐. 죄송합니다. 원래 우리 큰애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워낙에 예의 없는 행동을 보면 못 참는 성향이 있어요. 자네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될 사람이니 장모로서 한마디 하자면 거친 행동이나 말은 삼가해 주게. 아무리 자네가 우리 딸 레일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그래. 너는 그 욱하는 성질만 고치면 된다고 엄마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니? 너 이러다 이 결혼도 물 건너가는 수가 있어. 결국 저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다시 자리에 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연신 동생과 눈으로 거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예비제부가 이번에는 저와 불편한 감정을 풀고 싶었는지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처형, 좀 전에는 제가 지나쳤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워낙에 다혈질이라 이해해주세요. 그리고요, 저 희진이 정말 사랑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장인 장모님, 제가 겉보기엔 좀 거칠어 보여도 속은 진국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예비제부는 그렇게 한껏 자기 어필을 하더니 핸드폰을 꺼내 저희 부부와 부모님에게 사진첩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 사진첩에는 예전에 동생이 말했던 페라리 차와 여러 명품을 찍어놓은 사진으로 가득했죠. 아무래도 이번에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희 가족들이 모두 그 사진첩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예비제부는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제 남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끝내 분위기는 더욱 나빠지고 말았네요. 형님은 원래 그렇게 말수가 적나요? 아니면 제가 있어서 불편해서 그러세요? 요즘 공무원 월급은 얼마나 해요? 예전이나 공무원이라고 하면 알아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영 아니지 않나? 안전한 거 빼면 뭐 있나 해서요. 혹시 생각 있으면 제 밑에서 일해보시면 어때요? 능력자라 하는 것만큼 벌 수 있는데 형님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만큼 머리가 되니까 아마 조금만 배우면 큰 돈 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 저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 처자한테나 잘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참았는데 적어도 저희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말이라는 게 많으면 실수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거참 딱딱하게 나오시네. 저는 형님이지만 동생 같아서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저는요 1년에 3, 4억은 법니다. 형님은 대략 한 5천 정도 버나요? 근데 형님은 고작 그 5천 벌면서 그때 보니까 철야도 하시고 이제 갓 태어난 애도 있는데 처형 혼자 독박 육아나 시키시는 것 같은데 저라면 애 봐줄 유모 한 명쯤은 고용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요. 직업이 뭐가 중요한가요?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제일입니다. 아, 그래요? 듣자니 궁금해져서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제가 마음을 바꾸던지 하죠. 설마 떳떳하지 못한 돈은 아닌 거죠?
어느새 저와 동생의 신경전은 그렇게 저희 남편과 예비제부로 옮겨간 듯 했어요. 그리고 말이 동서지 예비제부는 제 남편이 자기보다 어리다고 시종일관 무시했는데 돈으로도 제 남편이 기가 죽지 않자 기분이 상한 듯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벌은 안 못 준다고 이미 사라지고 없는 셔츠를 반쯤 벗어 저희 남편 보라는 듯이 과시하기 시작했는데 좋지도 않은 몸에 새겨진 문신이 꼭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바바리면 보는 것처럼 제 눈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남편이 참지 못하겠다는 듯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상견례장은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돼버렸는데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어른들도 다 계시는데 당장 옷 입지 못해요. 아니, 아무리 서열을 형님이라고 하지만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명령을 하고 지랄이야. 아들, 진정해. 너 이러다 또 사고 친다. 희진아, 네가 좀 나서서 말려봐. 형부, 진짜 너무해요.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돼요? 무슨 콧대가 그렇게 높아? 처제야말로 이렇게 식구들 걱정시키면서 이 결혼을 해야겠어. 아무리 임신을 했다고 해도 처제 인생에 걸린 문제야. 장인 장모님, 저도 들어서 알지만 이 결혼 막아야 합니다. 처제 저러다 큰일 나요. 그때였어요. 예비 제부는 끝내 지 분을 참지 못하고 상을 엎어버렸고 음식이 죄다 쏟아지면서 저희 부모님이 그 음식을 뒤집어 쓰게 됐는데 예비 제부라는 놈은 완전히 이성줄을 끊어먹었는지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내가 어디가 어때서 큰일이 난다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어디 입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언제는 희진이 원하면 뭐든 상관없다면서요. 솔직히 희진이 이 집안에서 천덕꾸러기라는 거 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내 돈으로 희진이 행복하게만 해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 이왕 이렇게 다 엎어진 거 내 속 시원하게 다 말하겠네. 자네가 돈을 얼마를 버는 건지 여기 있는 우리 식구는 다 관심이 없어. 하지만 자네가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건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인성이 좋은 사위를 원해. 인성이요? 인성이 밥 먹여주나요? 인성만 좋으면 행복하답니까? 아주 웃기지 않는 집구석이네. 그놈은 그렇게 말하고 지 앞에 있는 유리컵을 신경질적으로 3개 던졌어요. 그리고 그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에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렸는데 저희 남편이 저와 아기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보호하느라 앞으로 나섰고 둘은 그렇게 몸싸움을 하게 됐어요. 저는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도 남편이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많이 놀랐는데 제 동생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이없게도 코웃음을 쳤고 저는 그런 동생의 뺨을 3개 내리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저에게 맞은 동생이 귀청이 찢어지게 왜 때리냐며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저희 애는 울기 시작했는데 정말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그때였어요. 식당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밖에서 경찰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순간 그 소리에 그놈이 먼저 반응을 보였는데요. 에이씨, 왜 경찰을 부르고 지랄인데? 내가 다 변상하면 되잖아. 당장 돌려보내. 맞아요. 손님한테 이런 법이 어딨어? 어딨긴 이렇게 소란을 피웠는데 식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다 네가 잘못 고른 저 남자 때문이잖아. 웃겨? 이게 왜 우리 오빠 탓이야? 언니 탓이고 형부 탓이지? 남의 상견례 망치니까 좋아?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걸. 왜 나서?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엄마도 아빠도 이상해. 왜 언니랑 형부를 가만둬?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이젠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씩 올리고 혼인신고하자. 나 오늘부로 저 집 사람 아니야. 처제 뜻은 잘 알겠는데 오늘 저 사람이 한 행동은 법적으로 책임 물을 게 많아.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피해자니까. 거기 있는 경찰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전부 소명하겠습니다. 형부, 아니지. 당신 끝까지 이럴 거야? 우리 오빠 무서운 사람인데? 그때쯤 저희 엄마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먼저 몸싸움으로 저희 남편 주머니에 있던 출입증이 떨어졌는지 잠시 동안 사돈이라 불렀던 여자가 그 출입증을 주워들었고 거기 적혀있는 문구를 읽었는데 모자지간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돼버렸죠.
그 출입증은 저희 남편이 법원에 갈 때 사용하는 법원 출입증이었어요. 저희 남편 직업이 검사거든요. 그 출입증에는 저희 남편 사진과 검사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걸 본 그놈의 엄마라는 사람은 그러게 내가 그 욱하는 성질 오늘은 참으라고 했지. 이제 어쩔 거야.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검사한테 걸렸으니 이젠 어떡하냐고. 희진이 너 형부 공무원이라며 검사라는 말 안 했잖아. 너 나 엿먹이냐? 검사, 공무원 맞잖아. 그리고 저 사람이 검사인 게 뭐? 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왜? 이런 멍청한 거사. 검사가 그냥 공무원이냐? 에이씨, 나 너 때문에 인생 종쳤잖아. 생각해보니 제 동생은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 남편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집 처제들은 형부 하면서 살갑게 군다는데 제가 워낙 동생한테 엄하다 보니 동생이 다가오지 않으려 했고, 그렇다 보니 지 형부가 검사라는 자각도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검사를 그냥 공무원이라고 소개했는지 제 동생이지만 참 어이가 없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경찰에서 신분을 밝히며 식당 직원과 주방장을 불러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소명하는데, 한껏 자기 몸을 과시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던 그놈은 언제 지가 그랬냐는 듯 순한 양이 되어서 저희 남편에게 형님 굽실거렸고, 그의 어머니도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때 제 동생이 저희 부모님에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엄마, 아빠, 잊었나 본데 나 임신 중이야. 그러니까 형부 좀 말려서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해. 안 그럼 나 정말 인연 끊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콱 죽어버린다. 그래, 어디 그럴 용기 있으면 한번 해봐. 여태 나는 네가 언젠가는 철이 들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결혼도 우리 모두 내키지 않지만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나도 너무 힘들다. 우리 그냥 이쯤에서 부모 자식 간에 영 끊자.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요. 나 여기 더 있다가는 쓰러질 것 같아. 그래, 그러자고. 혜진아, 너 여기 남아있을 거면 우리가 다해 데려가마. 너는 일 마무리하고 와. 이제 우리한테 자식은 너 하나고 사위는 정서방 하나야. 알겠지? 엄마, 아빠, 진짜 이럴 거야? 평생 언니만 편애하더니 정말 이럴 거냐고. 이봐요. 우린 그쪽 엄마도 아빠도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일러두는데 결혼을 하든 파혼을 하든 알아서 하고, 우리 재산은 다 여기 있는 우리 딸 혜진이 몫이니 행여 나중에라도 딴소리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신 보지 맙시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말하고 저희 애를 데리고 먼저 식당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싹싹 빌어도 현행범인 그놈은 경찰서까지 가게 됐는데, 저희 남편도 이번엔 독이 바짝 올랐는지 저런 놈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며 단단히 벼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놈은 역시나 예상했듯 그리 떳떳한 놈이 아니었어요. 1년에 3, 4억은 번다는 그놈의 직업이 불법 고리대금업이었거든요. 게다가 어디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전과도 참 화려했는데, 제 동생한테 그렇게 자랑했던 페라리와 명품들도 모두 떳떳하지 못한 물건들이었죠. 게다가 이번 기회에 저희 남편에 의해 탈탈 털린 그놈은 이미 가볍게는 사기며 절도죄부터 무겁게는 특수폭행죄까지 전과도 다양했는데, 그 사실을 안 제 동생은 지가 만났던 남자가 그렇게 쓰레기였는지 몰랐다며 친정 부모님에게 문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리 쉽게 동생을 받아주지 않겠다 결심한 저희 부모님은 동생이 아무리 문 앞에서 석고대죄하듯 대성통곡을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았고, 급기야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셨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와 저희 가족은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고 말았어요. 임신해서 결혼해야 한다고 했던 제 동생이 사실은 임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데, 이젠 정말 놀랄 것도 없다고 생각한 우리들이었지만 이번에도 황당한 동생의 거짓말에 모두 혀를 내두르고 말았답니다. 결국 제 동생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뭐 언젠가 정신을 차리면 그때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저희 친정은 한바탕 시름을 앓았고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저희 남편을 다시 보게 됐어요. 쥐뿔 아무것도 없이 거짓으로 과시하려는 그딴 놈을 보니 정직한 마음으로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일이 천직이라고 보람있어 하는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 있죠. 언젠가 저희 딸도 이런 아빠의 올곧은 점을 꼭 닮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놈은 현재 그동안 수배 중인 부분도 있어서 실형을 살고 있어요. 듣자 하니 그 엄마라는 사람도 아들을 포기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도 못 구하고 국선 변호사도 서로 변호를 미루고 있어서 아마도 이번에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듯 싶다고 하네요. 평생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그놈이 이번에는 제대로 죗값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도 부디 저런 놈과 엮이는 일 없이 좋은 인연만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나날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마음 가득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